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장현입니다. 오늘은 이 필요한 고통을 글을 읽으면서 한번 느껴보도록 할 거예요. 이 지문은 헬스터디 학생들도 같이 다뤘던 지문이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정 댓글을 보면 링크 올려놨어요. 거기에 이제 문제지 있으니까 6분 30초 재고선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시작! 자, 다 풀어봤나요? 그냥 단순히 해설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좀 던질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답을 떠올려 보는 거야. 떠올리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문제점인 거예요. 그 문제점들을 교정해 나가야지 국어 성적을 올릴 수 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문단이에요. 첫 번째 문단에서 첫 번째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이거 답할 수 있어야 돼. 이게 핵심이야. 자, 이 실존적인 불안. 나타났던 이유가 뭐였죠? 이거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봐. 이거 두 가지가 딱 떠올라야 돼. 떠올랐니? 수평적 모순과 수직적 모순 떠올랐어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수평적 모순이 뭔지 대답할 수 있나? 자, 이거를 대답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개념명과 개념 내용을 연결시키고 있지 않은 거야. 우리가 이제 개념명을 통해서 개념 내용을 예측하고 연결을 해주면서 읽으면 그러면 머릿속에 정보가 남기 시작해. 자, 봐봐. 지금 보면 수평적 모순이라고 하는 거는 개체들 간의 다름에서 비롯되는 갈등이라고 하잖아. 자, 그냥 무작정 때려박지 말고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 수평적이야. 개체들의 다름이래. 자, 그러면 이제 개체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쓰면서 할게요. 이 실존적 불안은 두 가지가 원인이 되는데 하나, 수평적 모순이다. 다른 하나, 수직적 모순이다. 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수평적 모순 같은 경우는 개체들이 있어. 자, 이렇게 개체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이 개체들이 서로 다르다는 거야. 여기서 발생하는 모순이 이제 수평적 모순 되겠고, 이 개체들은 서로 수평이죠? 자, 그러면 수직적 모순은 뭘까? 했더니 수직적 모순은 절대적 존재가 개체에게 늘 알 수 없음으로 남아있어 비롯되는 갈등이래. 자, 절대적 존재는 우리보다 위에 있죠? 그럼 위, 아래. 아하, 수직이죠. 그러니까 절대적 존재를 모르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모순이 수직적 모순이구나. 이해됐나? 자,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정보를 남겼어.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마지막 문장 보니까 실존적 불안에 대해 인간은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 라고 물어봤어. 대놓고 질문했지. 그러면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우리 꼭 찾아 나가야 되겠지.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여기서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 자, 너네가 이제 기출을 제대로 분석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논리가 반복되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그 논리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솔루션의 종류인데, 자, 지금 보면 원인 결과를 따졌을 때 실존적 불안이 이제 결과가 되겠고 수평적 모순과 수직적 모순이 이제 원인이 되겠지. 그러면 해결해주는 방법은 이 원인 자체를 해결해주는 방법도 하나 있겠고, 그리고 실존적 불안, 이 결과에다가 작용하는 솔루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실존적 불안을 뭐 기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솔루션이 나올 수도 있겠고, 이 모순 자체를 없애버리는 식으로 솔루션이 나올 수도 있겠지. 자, 예상될까? 자, 쉽지 않죠? 여기서부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예상이 되면 아까 내가 비유를 했다시피 여러분들 점점 빨리 걸어 나갈 수 있게 돼. 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생각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국어가 어려운 거야. 이거를 해내야지. 이걸 매일매일 해야지 여러분들이 국어 성적 올릴 수 있는 거야. 그냥 단순히 문제 풀고 답 맞추고 한다고 성적 오르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그냥 주간지만 드립다 계속 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 그럼 그 다음 문단 넘어가자. 자, 다음 문단 보니까요. 폴리스가 형성되기 전에는 절대적 존재, 미지의 대상이었대. 잘 모르는 거지. 자, 그러면 해결됐어 안 됐어? 모순 해결됐어 안 됐어? 해결이 안 된 거지. 그러면 실존적 불안 해결이 안 된 거고요. 그러나 폴리스가 형성된 후 서양 철학에서는 이 절대적 존재에 대해서 규명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해결을 해냈다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어야 돼. 자, 아까 떠올려봐. 수직적 모순이 뭐였죠? 절대적 존재를 모르니까 발생하는 모순이었지. 자, 근데 절대적 존재를 규명했네? 이제 알았어. 그러면 수직적 모순이 해결이 되는 거지. 이해돼? 자, 그 다음 봐봐. 그래서 수직적 모순과 수평적 모순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했을 때, 자, 여기서도 네가 이제 3등급 이하냐 아니냐 딱 결정이네. 봐봐. 아까 글 읽을 때 한번 떠올려봐. 그냥 수직적 모순과 수평적 모순을 동시에 해결하는구나. 그래. 하고 넘어갔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너는 3등급 이하야. 자, 여기서 이상함을 느꼈어야 되는 거야. 자, 생각해봐. 앞에 문장 봐봐. 절대적 존재에 대해 규명을 했어. 그러면 수직적 모순은 해결했는데 수평적 모순은 해결된 거야? 수평적 모순은 뭐였는데? 이 개체들이 다르니까 발생했던 거잖아. 근데 개체들이 다르다는 거 뭐 해결을 해주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지금 수평적 모순을 해결을 한 거지? 궁금해야 되겠죠. 궁금하면 이제 뒤에서 대답을 찾을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떤 단어가 눈에 띄게 된다. 그래야지 머릿속에 정보가 남기 시작하는 거야. 봐. 서양 철학에서는 절대적 존재의 본질에 해당하는 보편적 원리를 밝히면, 자, 지금 절대적 존재를 이제 밝힌 거네요. 아, 그러면 이 얘기는, 절대적 존재를 밝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 수직적 모순을 해결해줬다 라고 읽을 수 있겠니? 자, 그 다음 이를 통해 수직적 모순을 해결해서 개체들의 다름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동일성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자, 이것도 눈에 띄죠. 보편적 동일성. 자, 얘들아, 아까 개체 간의 다름 때문에 발생하는 게 수평적 모순이었죠? 자, 그러면 동일하게 만들면 수평적 모순이 해결이 되네요. 이해돼? 그러니까 이 말에서 지금 보편적 동일성이란 말에서 수직적 모순을 해결해줬다라고 내용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그대로 내용을 연결시켜봐. 그리하여 앞에서 모순을 해결했죠? 그랬더니 어떤 말이 또 눈에 띄어요? 모순이 없어졌어요. 모순이 없어졌어. 그러면 모순 없어졌으니까 모순 없어졌어. 그럼 실존적 불안 있나? 없어지겠죠. 이해돼? 자, 그 말이 또 눈에 띄죠. 그러면 개체의 정체성 또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말, 실존적 불안이 해결됐다라고 읽을 수 있겠죠. 이해됐니?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뭐 유기적 독해, 뭐 이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 반응한다, 뭐 이런 말들에 해당이 될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 자, 이 글의 핵심은 이 실존적 불안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게 이 글의 핵심 질문이었고요. 나는 이것을 탑문장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뭐 이제 개념명 그런 거 배우는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처했냐 했을 때 서양 철학 쪽에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폴리스 형성 후 서양 쪽에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폴리스 형성 후 서양 철학에서는 절대적 존재를 규명하려고 했죠. 자, 이 절대적 존재를 규명을 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질 수 있겠는데, 하나는 보편적 원리를 규명함으로써 수직적 모순을 해결하고요. 다른 하나는 보편적 동일성이죠. 이 보편적 동일성이 생기면 그러면 수평이 해결되죠. 개체 간의 다름이 해결됩니다. 이렇게 해서 서양 쪽에서는 두 가지 모순을 다 해결해서 실존적 불안을 없애는 쪽으로 갔다. 자, 이것이 이제 쟁론 쪽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머릿속에 남았을까? 아,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서양 나왔으니까 동양 쪽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어요. 자, 그럼 다음 문단 보니까 중국 상고시대 보이지? 아하, 중국 쪽, 그러니까 동양 쪽 예상대로 나오고 있고요. 자, 중국 상고시대의 경우에는
절대적 존재는 미지의 대상이래. 그러면 이제 모순이 해결이 안 된 거고요. 그런데 춘추시대 이후에는 공자 사상을 계승한 학자들의 관심은 절대적 존재와의 수직적 관계로부터 인간과 다른 인간들의 수평적 관계인 인하관계로 갔대. 자, 인하관계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직은 해결 안 했죠. 수직 해결 안 하고 수평 쪽으로 관심이 갔다는 거네. 이해될까? 그럼 수평적 모순을 해결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이제 뭐 사족이지만 인하관계 했을 때 아와 비와 1호 수능에 여러분들 기출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기억날 거야. 신채호의 아와 비와 지문이 또 기억나죠. 이런 배경 지식이 쌓여 있었으면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독해하는 데 있어서 더 수월하게 독해가 됐을 거야. 자, 그럼 그 다음 봅시다. 그들은 절대적 존재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어. 어허. 자, 그러면 절대적 존재의 관계를 규명하지 않았으니까 수직적 모순 해결이 되니? 안 됐죠. 자, 이거는 이제 수직적 모순이 해결이 안 됐다라고 읽어야 되겠고, 그 다음 다툼을 일으키는 수평적 개체들끼리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았대. 아하, 그러면 지금 수평적 개체들 조화를 이룬다. 수평적 모순이 해결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재해석될까? 자, 그러면 그 다음 보니까 그들은 집단에서 공유할 수 있는 인 또는 예, 이런 도덕적 가치를 마련을 했어. 그렇게 해서 각 개체들 간의 갈등을 해소한대. 각 개체들 간의 갈등을 해소한다. 자, 똑같은 말이죠. 수평적 모순 해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결했어? 도덕적 가치를 마련해서 해결했구나. 이 정도 내용 파악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도덕적 가치를 중시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뒤에서 나오고요. 그게 이제 집단적 질서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상보라고 하면 아까 쟁론과는 좀 차이가 있죠. 쟁론은 수직, 수평 다 해결을 해줬는데 상보 같은 경우는 수직은 해결 안 하고 수평적 모순만 해결했다는 거 차이점 느껴질까? 좋아. 자, 그러면 머릿속에 정보가 남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춘추시대 이후 동양이 되겠습니다. 춘추시대 이후 동양은 인하관계에 집중을 했고요. 두 측면으로 똑같이 나눠가지고 생각해보면 수직적 모순은 해결해주지 않았다라는 거. 반면에 수평적 모순은 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수평적 모순이 해결이 됐다. 이렇게 해서 둘의 차이점을 인식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 봅시다. 이 두 방식은 자, 상보랑 쟁론 두 개 얘기하는 거죠. 서양, 동양 쪽 얘기하는 겁니다. 실존적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과 해결의 과정이 모두 달라. 달랐지. 인간이 그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 모순을 그렇죠. 해결하는 방식은 좀 달랐는데 어쨌든 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본 거지. 그러나 자, 전자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절대적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 개체가 끝없이 답을 내려도 그게 나름의 해석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이게 서양 쪽, 그러니까 쟁론 쪽의 한계가 되겠지. 여기 내용 인식될까? 쟁론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쟁론의 한계가 나왔으니까 상보 쪽도 뭔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보니까요. 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절대적 존재와의 관계를 외면하고, 자, 상보 쪽이죠. 집단 내에서 개체 간의 모순을 해결하는 데만 집중했어. 그래서 부분적인 해결에 불과하다. 아하, 그러면 상보 쪽도 한계가 있다 라고 읽을 수 있겠지. 자, 문단에서 섹션이 나눠지지. 자, 그 다음 이 두 방식은 도시 문명이 본격화되며 성곽 안의 공간에서 완벽한 지배 질서를 모색하기 시작한 시기에 고안된 인간 중심적인 방식이다. 자, 이 두 방식 공통점 되겠죠? 아하, 자, 그러면 지금 마지막 문단의 구성이 공통점, 한계 공통점, 크게 4가지 섹션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네. 자, 내용 머릿속에 정리가 됐을까? 자,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해냈는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줘야 돼. 자기 객관화를 잘하는 친구일수록 성적 향상이 빠릅니다. 그냥 들었을 때 이해됐어 하고선 넘어가면 그러면 딱 거기까지야.
자, 그럼 문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 지문의 핵심 흐름이 제대로 인지가 됐으면 문제가 얼마나 쉽게 풀리는지 봐봐. 쟁론하고 상보를 비교하라고 하고 있죠. 아하, 그러면 공통점 차이점을 또 물어보고 있는 건데, 자, 1번 보니까 쟁론 쪽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절대적 존재를 부정하는 것. 아, 여기서 이미 끝났죠. 절대적 존재를 규명했지 부정하진 않았다. 자, 그 다음 2번 쟁론이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고요. 규명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상보는 개체 간 다름을 아우르는 동일성. 자, 동일성이라는 말 어디서 많이 봤다? 자,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돼. 자, 동일성. 자, 동일성 같은 경우는 보편적 동일성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쟁론 쪽의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상보라고 했으니까 잘못됐죠. 이해돼? 자, 그 다음 3번. 쟁론은 상보와 달리 개체의 다름을 보편적 원리. 자, 보편적 원리 얘기합니다. 보편적 원리. 자, 보편적 원리 같은 경우는 우리 쟁론 쪽의 얘기였죠? 자, 그래서 쟁론 쪽 상보와 달리 맞고요. 하나의 모순 없는 체계로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자, 그래서 모순을 없애버렸죠. 그래서 실존적 불안을 없앤 거죠. 답 3번 되겠네요. 자, 이 문제가 정답률이 58%짜리 문제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생각보다 실전에서 만만치 않았다는 거지. 그 이유는 너네가 그냥 매번 시간 부족하니까 빨리 읽고 빨리 풀려고만 해서 그래. 오히려 빨리 읽으면 빨리 읽을수록 너네가 지문 왔다 갔다 문제 왔다 갔다 이걸 엄청 반복하기 때문에 시간은 더 낭비되고, 그리고 문제를 찍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일단은 지문 이해도를 높이려고 해봐야 돼. 그냥 문제 풀고 답 맞추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여러분들 성적이 오를 수 없어요. 자꾸 제자리에 있습니다. 아니, 재수생들 들어오니까 오히려 제자리가 아니라 더 떨어지죠. 자, 우리 또 4번, 5번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봐봐. 상보 얘기합니다. 상보는 쟁론과 달리라고 했으니까 상보 쪽의 얘기인데요. 성과 간의 공간에서 개체가 완벽한 질서를 모색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안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과 간의 공간에서 완벽한 지배 질서, 요거는 우리 공통점 쪽의 얘기였죠. 근데 달리라고 했으니까 잘못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쟁론과 상보는 모두 공통점 얘기해야 되겠지? 개체의 존재와 소멸을 주관하는 미지의 대상을 알 수 없음의 상태 그대로 둔다. 자, 알 수 없음 상태 그대로 두는 거는 우리 수직적 모순 해결 안 한 거지. 상보 쪽의 얘기죠. 쟁론은 해당하지 않죠. 이해될까? 자,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실전이었으면 여러분들 3번 보고선, 4, 5번 안 보고선 바로 찍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어야 돼. 자,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너네가 그냥 이걸 듣고선 이해됐어 끄덕끄덕 하고선 그냥 넘기면 머리가 지끈지끈거리는 필요한 고통을 느끼지 못한 거잖아. 너네가 직접 그 고통을 느껴봐야 돼. 아까 내가 이제 질문했던 것들 있잖아. 예를 들어서 실존적 불안이 나타났던 이유가 뭐지? 이런 생각들을 떠올려 보는 거지. 그러면 수평적 모순은 뭐였지? 수직적 모순은 뭐였지? 그래서 서양 쪽엔 어떻게 해결을 했고 동양 쪽엔 어떻게 해결을 했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너네가 필요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지. 이게 굉장히 힘들어.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버거운 일이고, 그리고 생각을 해냈다 하더라도 이게 내가 맞는 생각을 했는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지.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거야. 장현수능국어 학원에 들어오면 수업을 통해서 올바른 생각의 그 기준을 제공을 해줄 거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고통을 느껴봐야 된다고 했지. 그 고통을 스스로 느낄 수 있게끔 정신과 시간의 방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과제를 줘. 그러면 그 과제를 너 혼자서 뚫어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수업에서 배운 내용대로 해설을 해서 나한테 보내는 거거든. 그럼 내가 그거를 보고선 네가 떠올리지 못했던 생각들 혹은 이제 잘못 떠올린 생각들을 이제 피드백을 줄 거야.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선 피드백을 가지고선 네가 다시 한번 해설을 해와야 돼.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서 필요한 고통을 지속적으로 느끼게끔 만들 거야. 참고로 평가원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끌어내지 못하면 그 방에서 나갈 수 없어. 내가 될 때까지 뚝배기 브레이커 해줄 거야. 알겠지? 앞으로도 너의 인사이트를 향상시키는 영상들 계속해서 올릴 거니까 구독해두고 많은 관심 부탁해.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깨달았을 때 변화는 시작된다. 저는 국어 강사 장현이었습니다.